사회 세무회계 문제입니다. 1번. 국세부가 원칙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부가징수하는 경우에 거래 실질보다는 형식에 따라야 된다. 1번이 틀렸죠. 실질 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1번이 틀렸어요. 조세는 납세 의무자 자료의 근거에서 객관적으로 부과되어야 되고요. 근거 과세 원칙이라고 하죠.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듯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세금을 부가징수할 때 성실한 자세로 직무에 임해야 된다. 맞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사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조사한 사실을 해당 법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 맞고요. 2번. 지방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어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는 지방세인데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답은 3번이죠. 소득세는 국세. 3번. 법인세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당연히 법인이죠. 영리를 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나눠지는 것도 맞습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한다고 해서 모든 법인이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건 아니죠. 본점이 국내에 있어야지만 내국법인입니다. 3번에 틀린 것은 3번. 납세지랑 법인세 과세권자인 국가 입장에서 법인세를 부가징수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우리가 납세지라는 말을 씁니다. 4번. 법인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니? 당기순이익에서 입금산입, 송금물산입 더해주시면 되죠.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1억 원이에요. 1억 원에서 안 쓸게요. 이거 1억 원에서 플러스 입금산입 1,500. 입금산입 1,500. 입금불산입은 빼주시면 되는 거죠. 3천만 원은 빼주시면 돼요. 입금불산입 빼주시고요. 송금산입 2천만 원도 빼주시고 다시 송금물산입 1,000만 원은 더해주시고 2월 교수금까지 빼주시면 되는 거죠. 2월 교수금까지 빼주시면은 과세 표준은 4,500. 1번이 답이 됩니다. 4번의 답은 1번 4,500. 5번. 유보로 소득 처분되는 걸 물었습니다. 뭘까요? 접대비 한도 초과는 기타 사회이출. 법인세 비용 기부금 한도 초과 모두 기타 사회이출인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유보죠. 5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6번. 자, 법인의 손익의 귀속 시기가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상품, 제품은 인도일 맞죠. 임대료는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지급약정일 맞습니다. 장기 용역은 진행 기준이죠. 단기 용역이 용역 제공 완료일이에요. 여러분 기업회계 기준이랑 혼동하지 마세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즉 이거 우리 세무회계 문제잖아요. 재무회계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장단기 진행 기준이에요. 재무회계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장단기 진행 기준인데 세무회계 문제를 풀 때는 단기는 용역 제공일, 장기는 진행 기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장단기 모두 진행 기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세무회계 지금 법인세법에서는 단기는 용역 제공 완료일, 장기는 진행 기준입니다. 3번이 틀렸어요. 장기할부 판매 인도일 맞습니다. 6번에 틀린 것은 3번이에요. 7번. 송금불산입되는 항목을 물었습니다.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은 송금, 주식 할인받은 차금은 송금이 아니죠. 비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용이 아닌 것을 송금불산입이라고 하죠. 답은 2번이네요. 자산의 임차료 송금 맞죠? 자산의 임차료 송금 맞고요. 급여 지급을 초과해서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된 건데 종업원이니까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송금불산입되는 금액은 2번의 주식 할인받은 차금이에요. 8번. 결산 시 회계장부상 감가상각비로 800만 원을 비용으로 계상했을 때 필요한 세무 조정을 물었습니다. 취득가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죠? 4천만 원 나와 있죠? 나누기 여러분들 4년 이렇게 해주면은 1,000만 원의 한도액이에요. 근데 80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세무 조정할 거 없죠? 8번의 답은 1번입니다. 한도 초과 나왔을 때는 송금 불산입을 해주지만 지금처럼 미달하게 했을 때는 세무 조정할 게 없습니다. 9번.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대기업이죠.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대기업이며 수익 금액이 200억 원일 때 접대비 한도액은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기본 한도가 중소기업이 아니면 1,200만 원이고요. 추가 한도는 매출액 곱하기 적용률이에요. 매출액 곱하기 적용률인데 이 문제에서는 공식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공식이 주어지는데 이 시험 문제에서는 공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식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매출액 100억까지는 0.2%, 매출액 500억까지는 매출액이 500억까지는 0.1%, 매출액이 500억이 초과됐을 때는 0.03% 이렇게. 자, 그래서 매출액이 지금 현재 200억이 나와 있잖아요. 200억 중에서 100억까지가 0.2%면 2천만 원. 2천만 원. 100억 초과된 게 200억에서 100억을 빼주면 나머지도 100억이 나오죠. 0.1%면 1천만 원. 토탈 접대비 한도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기본 한도가 1200이라고 그랬죠. 3천만 원 더주면 4200이 접대비 한도액이 됩니다. 9번의 답은 1번이네요. 9번의 답은 1번입니다. 9번의 답은 1번. 100억까지가 0.2%, 100억 초과는 0.1%,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한도는 1200, 추가 한도는 매출액 곱하기 적용률. 자, 1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올바른 세무 조정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퇴직금 전환금이 없으면 무조건 한도액은 0. 무조건 한도액은 0. 지금 전환금이 없잖아요. 무조건 한도액은 0입니다. 뭐랑 비교를 해주시면 되느냐면 단기 퇴직급여 전입액 2,500만 원하고 비교를 해줬더니 2,500만 원 한도 초과됐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에요. 송금불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2,500만 원 유보로 소득 처분된 거. 10번의 답은 1번입니다. 10번의 답은 1번. 공식에 대입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퇴직금 전환금이 없으면 무조건 0이다. 11번. 사업연도가 3월 31일까지 끝나죠. 그러면 법인세 신고는 플러스 3개월에서 6월 30일까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죠. 11번의 답은 4번입니다. 12번. 가산세가 아닌 것을 물었어요. 재무상태표 공고 불이행 가산세라는 건 없어졌습니다. 옛날 옛적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옛날에는 재무상태표를 신문에 공고를 냈었어야 돼요. 그래서 3월 말 되면은 신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무상태표들이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13번. 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소득세는 개인의 담세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이다. 맞죠? 담세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 맞아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의 차이를 두고 있다도 맞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이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죠. 자,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모두 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며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열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맞습니다. 해외 파견된 내국법인 임직원 거주자죠. 13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거주자로 봐요. 14번 문제를 볼까요? 14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 이자를 지급하는 정기예금 500만 원에 가입했습니다. 여러분 500만 원의 10%면 50만 원이 이자죠. 자, 다시 한번 500만 원의 10%면 50만 원이 이자예요. 50만 원의 14%면 세금은 7만 원. 주민세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으니까 세금은 7만 원 나옵니다. 14번에 2번이죠. 14번의 답은 2번. 15번. 자, 소득세법상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이자 배당금은 필요용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되는 거 맞죠? 2천만 원까지는 분류과세, 2천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라고 그랬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현금 배당뿐만 아니라 현물 주식 배당도 다 포함합니다. 이자 소득 총수익 금액은 당해년도에 실제 수입한 금액으로만 한다. 맞죠?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어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김한일 씨는 9월 1일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분 임대료 1,200만 원을 미리 받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년분이 1,200이면 한 달은 100이죠. 근데 9월 1일부터 임대했으니까 9, 10, 11, 12 9, 10, 11, 12 4개월 치니까 400만 원에다가 간주임대료 500만 원 받은 게 있으니까 더해서 900만 원이 총수익 금액이 되는 겁니다. 16번의 답은 2번이에요. 16번의 답은 2번. 임대료와 간주임대료를 더해 주시면 총수익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임대료와 간주임대료를 더해 주시면 돼요. 17번.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모두 순자산 증가설에 의한다. 틀렸죠.
법인세법이 순자산 증가설이고요.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모두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한다. 여러분, 법인세법은 이배사 근년기를 구분하지 않죠. 종합과세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이배사 근년기 구분하죠. 그래서 분리과세도 있고 종합과세도 있고 분류과세도 있죠. 퇴양은 분류과세. 그래서 틀렸어요. 법인의 대표자와 개인 사업자는 모두 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법인은 송금으로 인정이 되지만 개인은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3번도 틀렸죠? 4번. 법인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사업과 무관한 단기매매 증권처분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배사 근년기 퇴양에서 단기매매 증권처분이익은 아무데도 안 들어가죠. 이배사 근년기 퇴양 중에 단기매매 증권처분이익은 아무데도 안 들어가요. 세금을 안 낸다고요. 소액주주가 주식 파는 거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파는 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소액주주가 파는 건 세금이 없어요. 17번의 답은 4번. 4번이 맞습니다. 18번.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은 물었어요. 연월차 수당 근로소득이죠. 종업원이 받은 학자금도 근로소득.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학자금. 만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받았으면 비과세인데 그냥 받았으니까 과세가 되는 거예요. 비출자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으니, 여러분 비출자 임원이나 종업원이 사택이 뭐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죠. 그래서 비출자 임원이나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외 근무수당 과세되는 근로수당 맞고요. 18번의 답은 3번이네요. 18번의 답은 3번. 자,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면 총 급여가 2,500만 원일 때 근로소득 금액을 물었어요. 역시 공식이 다 주어지는데 이때는 공식이 안 주어졌어요. 총 급여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총 급여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2,500만 원 나와 있죠. 총 급여가 2,500만 원 나와 있어요. 총 급여 2,500. 제일 많이 나오는 공식이 근로소득 공제가 750만 원 플러스 1,5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이 정도는 남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500만 원 초과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15%면 150만 원이고요. 900만 원. 네. 그러면 1,60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답은 3번이죠. 답은 3번. 19번의 답은 3번. 20번. 의료비 세액공제를 물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에서 뭘 빼주시면 되느냐면 총급여 곱하기 3%를 빼주시면 공제 대상 금액이 나옵니다. 공제 대상 금액이 나와요. 의료비 지출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죠? 의료비 지출액이 200만 원 나와 있어요. 200만 원. 총 급여가 2,500만 원. 2,500만 원에 3%면 75만 원을 빼주시면 되겠죠? 2,500만 원에 3%면 75만 원 빼주면 125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는 거죠. 총 급여 곱하기 무조건 3%는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15%가 의료비 세액 공제가 되는 겁니다. 125만 원 곱하기 15%입니다. 0.15를 해주시면 돼요. 18만 7,500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0번의 답은 2번. 2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양도란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 무상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에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은 증여세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대주주만 내지 소액주주는 내지 않습니다.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맞아요. 3번이 맞습니다. 21번의 답은 3번이죠. 21번의 답은 3번.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보유기간 관련이 있습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22번. 예납자 원천징수와 완납자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이다. 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예납자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를 통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 맞죠?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완납자 원천징수가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죠. 1번 틀렸어요. 예납자 원천징수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다시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이자. 근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래요. 이거 완납자 원천징수잖아요. 2번도 틀렸어요. 예납자 원천징수와 완납자 원천징수 모두 납세 의무를 종결을 위해서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틀렸죠. 완납자 원천징수는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4번이 맞아요. 완납자 원천징수의 세금 부담은 원천징수 세액이 된다. 이미 세금 낸 걸로 다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네, 4번이 맞습니다. 22번의 답은 4번이에요. 23번. 원천 소득에 대한 세율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물었죠. 이자 소득은 몇 퍼센트?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니까 23번의 답은 2번이네요. 기타 소득은 20%고요. 봉사료가 5%예요. 프리랜서, 그냥 사업소득은 3%가 되는 겁니다. 24번. 소액주주인 홍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한다. 500만 원에 배당 소득세가 14%죠. 그럼 70만 원인데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77만 원.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24번의 답은 4번입니다. 24번의 답은 4번. 2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25번 문제. 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교육과 관련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하고 교육비 200만 원을 줬습니다. 주민세를 포함해서 원천 징수할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기타 소득이죠. 외부 강사를 초빙하고 교육비 줬을 때는 기타 소득입니다. 그러면 기타 소득 총수입 금액이 200만 원이 200만 원. 마이너스 필요 경비가 80%입니다. 80%. 그리고 28은 16, 160만 원이죠.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4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곱하기 세율이 20%. 그러면은 기타 소득세가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8만 원이 계산이 되겠죠. 기타 소득세는 8만 원. 지방 소득세 포함해서 8만 8천 원. 25번의 답은 2번입니다. 25번의 답은 2번. 다만 여러분들 이 필요 경비가 이제는 필요 경비가 2018년 3월 31일까지가 80%고요. 2018년 4월 1일부터는 70%, 2019년 1월 1일부터는 60%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게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필요경비가 변해요. 변했을 때 제가 변한 시점에서는 자막으로다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80%지만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필요 경비율이 변해요. 변하는 것은 제가 그때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2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죠. 종합소득 금액은 2배사 근년기 퇴양은 아니죠. 미음 비읍은 무조건 아닙니다. 분류소득이잖아요. 여러분들 미음과 비읍은 분류소득이니까 무조건 아니에요. 자, 2배 2개 더해서 2천만 원이 안 되죠. 1,400밖에 안 돼요. 그럼 분리과세입니다. 패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2배사 근년기가 아닌 거 퇴양은 제껴놓고 분류소득이니까 2배를 2개 더했더니 1,400 분리과세니까 또 제껴놓고 사업하고 근로소득 2개 더해서 1,300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6번의 답은 1번입니다. 27번 소득세 중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납부하는 제도이다. 맞죠? 원천징수의 장점은 탈세 방지, 조세 수입의 조기 확보와 평준화, 징세비용 절약 등이 있습니다. 완납자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로서 별도의 확정신고 절차 없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경우로서까지는 맞는데 종업원의 근로소득은 완납적이 아니라 예납적이잖아요. 연말정산을 다시 하잖아. 그죠? 3번은 틀렸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도 맞고요. 27번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28번.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맞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거 맞습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를 해줘야 되는 거죠. 2번이 틀렸네요. 28번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 맞습니다. 납세 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신고 납부 조세 맞고요. 틀린 것은 2번이었어요. 29번. 창출된 총 부가의 금액을 계산하면 소매업자에 있는 금액이라고 그랬죠? 5만 원. 답은 4번입니다. 29번의 답은 4번. 진행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30번. 부가가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영리 목적과는 관계가 없어요.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겸용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자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30번에 틀린 것은 4번. 31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맞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맞습니다.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수입하는 재화는 세관장이 물건을 보는 거지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3번에 틀렸어요. 사업자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물건 여부에 따라 물건이 과세면 과세를 하고요. 물건이 면세면 과세를 하지 않겠죠. 음식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맞죠? 잘못된 것은 3번이었습니다. 31번의 답은 3번. 32번. 과세 대상을 물었어요. 토지 공급 면세, 주택의 임대도 면세, 미가공식료품 면세, 광고는 과세입니다. 32번에 3번입니다. 광고는 과세. 자, 33번. 이기 예정 신고 기간의 거래내기다. 과세 표준을 물었어요. 여러분, 주택의 임대는 면세. 메모 한번 해보세요. 주택의 임대는 면세, 상가 임대는 과세입니다. 빌딩 매각이 과세인데 토지 가격이 5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순수 건물은 700이라는 얘기죠. 토지는 면세예요. 토지는 면세니까 건물 700만 원하고 상가 임대료 500만 원하고 두 개 더해서 1200만 원입니다. 답은 1번. 33번의 답은 1번입니다. 34번. 재화의 수입에 따른 과세 표준은 관세의 과세 가격에 관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특별소비세 다 더해줘야 돼요.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130만 원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34번의 답은 4번.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말고도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도 있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외국에서 수입할 때는 모두 다 더해줘라. 35번.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물었죠. 면세 사업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매입처의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니까 역시 불공제죠. 접대비 불공제예요. 4번.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후 부가가치세 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카드로 결제를 해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4번. 35번의 4번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6번. 자,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물었어요. 공급자의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들어가면 되죠. 3번입니다. 36번에 3번. 37번.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세금계산서는 현금 판매뿐만 아니라 외상으로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당연히 발행을 해줘야 되겠죠.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37번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공급시기 도래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특정 경우에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서 일정 기간의 거래액을 합계해서 한꺼번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 달치를 묶어서 말일 날짜로 발행을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죠.
관계 증빙 서류 등에 의해서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거래 일자를 발행 일자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습니다. 37번에 틀린 것은 2번이었어요. 38번 세금 계산서 기능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송장, 청구서, 세금 영수증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38번에 3번이에요. 39번 수정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죠. 기재사항에 착오나 오류가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될 때에는 수정신고 기한 이내에 세금 계산서를 수정 교부해야 된다. 맞죠? 공급 시기 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여러분, 과세를 면세로 알고 계산서를 교부했을 때는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요.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2, 3, 4번은 모두 틀렸어요. 1번이 맞는 거죠. 그래서 수정세금 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일방적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는데 뭔가 잘못된 게 있을 때 고치는 게 수정세금 계산서죠. 2, 3, 4번 모두 틀렸습니다. 40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금액으로 바르게 짝져진 것을 물었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분은 기역에 들어가겠죠. 3천만 원 기역에 들어갑니다. 니은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에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중에 들어가는 거 2,200 부가세 포함이니까 2천만 원이죠. 현금 영수증 발행한 것도 110만 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100만 원이고 2,100만 원, 2,100만 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답은 3번이나 4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세일 세금 계산서란에 5천만 원 들어가고요. 답은 4번으로 나왔죠. 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40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우리 사회 세무회계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